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전 손택의 Illness as Metaphor의 챕터 2를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쿨로지에 단어를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혼자 이 텍스트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어디를 수업을 할 거냐? 챕터 2의 처음부터 9, 10, 11페이지에 요 점 찍혀 있는 요 전 부분 있죠. 여기까지 할 거예요. 양은 많지 않아요. 여기부터가 이제 수전 손택이 말하는 그 illness as metaphor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작가의 주장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예전에 말했듯이 1977년에 쓰여진 텍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암 혹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결핵의 의미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감성으로 먼저 읽어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지금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 굵직굵직하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질병들이 있죠. 그거를 둘러싼 다양한 은유적인 의미들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이랑 많이 안 맞는데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으나, 당시에 나왔을 때, 와, 뉴욕의 지성이다 라고 할 만큼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굉장히 잘 써진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텍스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텍스트를 제가 선정한 이유가 있으니까 꼭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챕터 2의 처음 부분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Throughout most of their history, the metaphor uses of TB and cancer crisscross and overlap. 역사적으로 봤을 때 The metaphor uses of TB and cancer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겠죠. 그래서 결핵과 암의 어떤 비유적인 용례는요. crisscross 하기도 하고 overlap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crisscross는요. 교차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게 좋냐면 다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같기도 하다 즉 중첩되기도 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핵과 암이 서로 비슷한 의미로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완전히 다른 의미로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records consumption in use as a synonym for pulmonary tuberculosis as early as 1398.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라고 굉장히 유명한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OED라고 부를 거예요. 이 OED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기록을 하고 있냐? Pulmonary tuberculosis는 폐결핵이에요. 폐결핵에 대한 어떤 그 동의어로서 뭐를 사용하고 있대요? consumption, 그쵸? 소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요? 1398년이라는 아주 초기에 그런 시대 때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료가 이렇게 괄호 안에 묶여져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수업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 pre-modern understanding of cancer also invokes the notion of consumption. 하지만요, 옛날뿐만이 아니라요, pre-modern understanding에서 근대와 전시대의 암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또한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뭐에 대한 이미지를요? 그쵸. consumption, 즉 소모에 대한 개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OED, Oxford English Dictionary죠. 그 사전에서는요, gives as the early figurative definition of cancer. 초기에 어떤 비유적인 암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대요. Anything that frets, corrodes, corrupts, or consumes slowly and secretly. 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암에 대한 정의, 그 당시에 이제 암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잠식하고 좀먹고 부패시키고 그리고 연소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암이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이게 암이다라는 것라기보다는
그 비유적으로 표현이 된 거겠죠. 우리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암을 가지고 우리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압류발자, 그쵸? 선생님한테 동생이 있는데 맨날 이래요. 너 압류발 한다고. 그럼 압류발자라는 것이 비유적으로 그렇죠? 좀 잠식하고 그 다음에 뭐 부패시키고 좀 먹고 부패시키고 연소하는 소모해 버리는 그러한 의미로서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이런 일상적인 표현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요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것도 또한 고대 영어로 이루어진 거라 요것도 수업 시간에 다루던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던지 할 거예요. 요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The earliest literal definition of cancer is a growth, lump, or protuberance, and the disease's name. From the Greek karkinos and the Latin cancer, both meaning crab, was inspired, according to Galen, by the resemblance of an external tumor's swollen veins to a crab's legs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어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초기에 어떤 암에 대한 그런 언어적인 정의는요, 뭐였냐면은요, growth 하면은요, 성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종양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종양 혹은 혹, 그 다음에 protuberance 하면은 돌기 같은 거거든요. 요렇게 이 세 가지 표현으로 암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툭 튀어나온 돌기 같은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혹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질병의 이름이라는 것, 즉 암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어디로부터 영감을 받았냐? 갤런이라는 학자에 의하면요. By the resemblance of an external tumors swollen to a crab's legs. 뭐냐면 여러분 꽃게 아시죠? 꽃게의 다리가 마치 밖으로 튀어나온 종양에 부풀어 오른 정맥이 그 모양이 마치 크랩의 레그와 닮았다. 그 유사성으로 인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요 캔서의 어원을 보시면 그리스의 칼키노스와 그 다음에 라틴어의 캔서에서 왔는데 이 두 개 다 뭐를 의미한다고요? 그쵸. 꽃게를 의미한다. 게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사실은 꽃게의 그 외형 의미 같지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Not as many people think because a metastatic disease crawls or creeps like a crab. 원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캔서라는 단어가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그쵸. 전이성인 질병으로서 꽃게처럼 스멀스멀 몰래 기어오고 스며드는 그러한 성질을 가졌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다. Not because를 잘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부분 가보도록 할게요. But etymology indicates that tuberculosis was also once considered a type of abnormal extrusion. 하지만요, 어원적으로 봤을 때는요, 결핵이라는 거, 지금 갑자기 암 얘기하다가 지금 화제가 달리 바뀌었거든요. 뭐로 바뀌었어요? 그쵸? 결핵으로 바뀌었어요. 결핵이라는 것이 또한 예전에 어떻게 생각되어졌냐면 아주 비정상적인 돌출이라고 생각되어진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어때요? 암하고 결핵이랑 유사점을 갖는 그 크리스크라스 하는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The word tuberculosis from the Latin tuberculum, the diminutive of tuber, bump swelling means a morbid swelling, protuberance, projection or growth. 단어 결핵을 한번 봅시다. 이 결핵이란 단어가 뭐를 의미하냐면요. 병적인 어떤 부풀어 오른 상태, 돌기, 돌출, 그리고 종양을 의미를 합니다. 요 어원을 요 바 안에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라틴어로는 튜버클럼이라고 불려 있는데 이 어원이 여기에 diminutive 하면은 접두어거든요. 접두어 튜버는요. 범프랑 스웰링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결핵도 뭔가 부풀어 오른 돌출, 돌기 이런 거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Rudolf Virchow, who founded the science of cellular pathology in the 1850s, thought of the tubercle as a tumor. 루돌프 베르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요 1850년대 세포병리학을 확립한 분이세요. 이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튜버클 하면은요 결핵인데요. 결핵도 뭐라고요?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Thus, from late antiquity until quite recently, tuberculosis was typologically cancer. 그러한 고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결핵이라는 것이 유형적으로는 뭐로 간주되었어요?
암과 같은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And cancer was described like TB as a process in which the body was consumed. 그리고 암 또한 어떻게 묘사되었냐면요. As a process in which the body was consumed. 몸이 소모되는 과정으로서 묘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페이지를 지나서 11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The modern conceptions of the two diseases could not be set until the advent of cellular pathology. 그래서 현대의 어떤 이 두 개의 질병에 대한 conception, 현대적인 이해, 개념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냐? 셀룰러, 세포 병리학이 출현할 때까지 이 두 가지의 컨셉션이 나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디지즈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암하고 캔서하고 그쵸? TB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이 두 가지 질병이 비슷하게 뭉뚱그려져서 진단이 되다가 셀룰러 패솔로지, 즉 세포 병리학이 1850년대에 확립되고 나서야 이 두 개가 다르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Only with the microscopic was it possible to grasp the distinctiveness of cancer as a type of cellular activity, and to understand that the disease did not always take the form of an external or even palpable tumor. 오직 현미경으로만 가능했어요. 암이 가진 어떤 차별점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했다. As a type of cellular activity, 모로서 세포의 활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뭐가 필요했다? 그쵸? 마이크로스코프가 필요했다. 그리고 to understand that the disease did not always take the form of an external or even palpable tumor.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암이라는 것이 언제나 바깥으로 드러나는, 심지어는 만져질 수 있는 그 튜머의 형태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Not always 용법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external 하기도 하고 palpable 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암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괄호 안에는 그 중에 대표적인 예, 여러분들 여주인공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그 암 뭐예요? 그쵸, 백혈병이죠. 루키미아라고 하거든요. Before the mid-19th century, nobody could have identified leukemia as a form of cancer. 19세기 중반이 될 때까지 누구도 이 백혈병이라는 것이 암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막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그쵸? And it was not possible definitely to separate cancer from TB until after 1889, when tuberculosis was discovered to be a bacterial infection. 그리고 암과 그 다음에 결핵을 완전하게 서로 구별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1882년까지. 1882년은 그러면 어떠한 해냐? 튜버큘로시스가 즉 결핵이라는 것이 박테리아 인펙션이라는 거, 박테리아성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 해였던 거예요. 1882년이. 암은 뭐로 일어난다고요? 세포의 분열 혹은 세포의 그 돌연변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데 결핵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박테리아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이라는 거죠. 둘이 확연히 완전히 다르죠. 그게 1882년에 인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Such advances in medical thinking enabled the leading metaphors of the two diseases to become truly distinct and for the most part contrasting. 이런 의학 부분에서의 진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이 두 가지 disease, 즉 캔서와 TB가 become truly distinct, 정말로 다르다, 비유적으로도 다른 거예요. 비유적으로 다르고 and for the most part,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서로 어떻게 됐어요? contrasting, 뭐예요? 아예 반대되는 비유적 의미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더 읽어봐야겠죠. The modern fantasy about cancer could then begin to take shape. 그런 후에야 비로소 현대의 그 모던 판타지, 암을 둘러싼 현대의 환상이라는 것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즉 결핵과 암의 어떤 서로의 다름을 인지하고 나서야 암을 둘러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비유가 생성될 수 있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실제로 이 글을 쓴 수전 손택도요, 당시에 암이 걸려있는 상태였어요. 암이 걸려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그 눈빛이 단순히 암에 걸렸다라는 사실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정말 많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열받아서 이 글을 썼다고 해요. 암을 그냥 암에 걸렸다라고 받아들이지 그 외에 뭐 제가 뭐 담배를 많이 펴서 혹은 제가 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제 삶이 얼마나 너무 힘들었길래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하니까 저 스트레스 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유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아주 지적으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했지만 이 텍스트를 볼 때 암으로만 한정 짓지 마시고요. 다른 질병으로도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예요? 코로나가 있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도 있는데 지금은 이 방송으로 그걸 말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만 보도되고 있는 그 코로나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 그 외에 사회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코로나가 주는 그 메시지라든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더 큰 의미, 은유적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통찰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코로나가 걸렸다. 내 옆에 사람이, 내 가족이 혹은 코로나가 걸렸다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 방금 해석한 그 문장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modern fantasy about cancer could then begin to take shape. 현 암에 대한 판타지라는 것이 그때부터야 비로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근데 이 판타지라는 것은 뭐냐면 which from the 1920s on 1920년대부터 생성된 건데요. 이것이 would inherit most of the problems dramatized by the fantasies about TB, but with the two diseases and their symptoms conceived in quite different, almost opposing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판타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재하고 있어요. 내재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결핵으로 인해서 생성된 그런 환상이 드라마타이즈, 극대화해놨던 그런 문제들을 대부분 다 흡수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두 개의 질병, 즉 암과 캔서와 그 다음에 TB라는 것, 그리고 이 증상이라는 것이 이해되는데 굉장히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장, 우리 첫 문장도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줬지만 정말 중요한 거, 이 모던 판타지가 생성되게 됐다라는 요 마지막 문장인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TB랑 그 다음에 캔서, 암, 이 두 가지 질병은 서로 같이 출발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두 개가 전혀 다른 메타포릭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수전 손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파트를 해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